안녕하세요. 3살 딸 엄마이자 얼마 전 아들을 출산한 30대 여자입니다. 2주간의 산후조리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 이제 5일차가 되었는데요. 산후조리원 동기들과 있었던 대화를 생각하면서 떠오른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 동기들은 저를 제외한 모두가 초산이었는데 이제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자신의 아이들의 미래를 열심히 계획하고 그리고 있더라고요. 동기들 하는 말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영어 기초교육을 시키고 돈만 있으면 사립중학교에 보내고 반드시 외고나 명문고에 보낼 거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제가 내가 하기 싫다고 하면 어쩔 거냐 물었더니 동기들은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인생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면서 부모인 자신들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던 중 저는 저희 시모가 떠올랐습니다. 산후조리원 동기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시모는 심한 학벌주의자여서 학력에 미쳐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시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동기들의 말에 동감하지 못했네요. 저는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입사를 해서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학구열이 높으신 건 아니었지만 제가 공부하는 걸 워낙 재미있어 했어요.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한 덕분에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면 누구나 아는 그런 학교였지만 좋은 학교를 갔다고 해서 자부심을 크게 가진다거나 어디 가서 자랑을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게 학교는 제가 모르는 지식을 배우는 곳,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좋은 학교에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모를 만났을 때였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시모를 처음 만나러 간 날, 시모가 제게 그러더군요. 성재 말로는 땡땡 대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다녔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니? 시모를 만나기 전 수많은 예상 질문을 머릿속에 떠올렸었는데 제 예상 질문 목록엔 전혀 없던 시모의 질문에 저는 당황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저를 의심스럽다는 눈초리로 보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당황을 해? 설마 학력 위조한 건 아니지? 엄마,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우리 회사 대기업이야. 우리 회사가 학력 위조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만만한 곳인 줄 알아. 그건 그렇지. 근데 왜 말을 못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어? 꽤나 불친절하고 학벌을 중요시 여기는 시모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의심만 사겠다 싶어 말했습니다. 땡땡대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졸업한 거 맞아요, 어머님. 그리고 성세 씨 말대로 저희 회사는 입사할 때 졸업증명서도 받고 있고 회사 안에 같은 학교 출신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학력 위조는 어려워요. 그래.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래도 확실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졸업증명서 하나 더 떼서 가져다 줘봐라. 네? 대학교 졸업증명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왜? 시댁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오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학교 졸업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했다는 말은 생전 들어본 적도 상상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제발 그만하라고 했지만 시모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정말 기분이 나쁜 걸 넘어서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안 되니? 요즘 인터넷이 다 뭐다 잘 돼 있어서 손가락만 몇 번 움직이면 발급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졸업증명서를 달라고 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러워서요. 성재한테 들었나 모르겠는데 내가 이대 출신이야. 너도 알지? 이화여대.
그래서 내가 학력을 좀 보거든. 난 고졸은 우리 식구로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 저도 현생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외모지상주의를 비롯해 학력주의도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댁에서 당연히 며느리의 학력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졸업증명서까지 요구하는 건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말로 제가 무슨 취업 면접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군요. 엄마, 창피하게 왜 이래? 그냥 그 학교 사람이다 하면 그런 줄 알면 되지. 무슨 졸업증명서까지 요구하는 거야. 이게 다 네 형수 때문 아니냐. 내가 너네한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무조건 대학 졸업한 여자만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너희 형이 고졸인 애를 데리고 왔으니 내가 이러는 거 아니냐고. 시모의 말에 저는 제가 온 뒤로 계속 부엌에만 있던 형님을 쳐다보았습니다. 형님은 시모의 말을 들었는지 기가 잔뜩 주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동안 시모가 얼마나 형님을 학력으로 기르죽였는지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저는 제발 시모가 형님 흉보는 걸 그만하길 마음속으로 빌었는데 시모는 제 맘을 알긴 하는 건지 처음 보는 저를 앞에 두고 형님의 흉을 심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녀석은 우리 좋아도 얼마나 좋은지 애를 털컥 패서왔으니 빼도 박도 못하게 우리 집으로 들어온 거지. 뱃속에 있는 애만 아니었으면 우리 집 현관에 팔도 못 붙였을 텐데. 제가 너무 놀라 눈이 휘둥그레지자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대화의 주제를 바꾸려고 애썼습니다. 엄마,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우리 신혼집은 모아둔 돈으로 전셋집 구해서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전셋집이라니? 내가 땡땡동에 있는 아파트 너네 준다고 했잖아. 세입자들은 그냥 돈 주고 쫓아내면 그만이야. 엄마, 그 집 형네 주라고 했잖아. 시모에게 집이 하나 더 있었는지 남편에게 그 집을 가지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화까지 내면서 가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대화 내용인가 싶었는데 마침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아주버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시모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땡땡동 집 저희 주시기로 했잖아요.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세요? 심지어는 성재가 직접 신혼집 마련한다는데 왜 성재한테 들어가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퇴근하자마자 와서 하는 말이 그 말이니? 네 재수씨 보고 먼저 인사하는 게 순서 아냐? 아주버님은 저를 한번 보고는 짧게 목례를 하고 거실로 들어왔고 부엌에 있던 형님이 달려나와 아주버님에게 합세해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이랑 저랑 세입자 계약 끝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도 모르지 않으시면서 그러시면 안 되죠. 형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모는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형님의 뺨을 한 채 고민도 없이 날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은 제 눈치를 보며 시모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나 시모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형님을 죽일 듯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고졸 주제에 욕심만 많아서는 내가 내 아들 준다는데 네가 왜? 네가 조금이라도 잘났어 봐라. 네 남편이 나한테 이런 대우를 받나?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알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야지. 어딜 감히? 화가 난 아주버님은 시모에게 맞은 뺨을 붙잡고 울고 있는 형님을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두 분이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남편은 지친 목소리로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그 집 필요 없고 우리 알아서 구해서 살 테니까 제발 형이랑 형수님 좀 그만 괴롭혀.
그리고 지은이 보는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망신은 무슨 망신? 내가 못할 짓이라도 했니? 그리고 곧 가족들 사이인데 우리 집 구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쟤도 알아야지. 남편은 시모와 한참을 실랑이를 벌였고 그날 밤 저에게 시모의 심한 학력주의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시모는 형님이 고졸이라는 이유로 집에다 두 사람의 발목을 잡아두고 살고 있다고 했어요. 형님이 결혼을 허락받으러 왔을 때 시모가 애를 지우던가 자기랑 같이 살던가 하나를 결정하라고 했고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시모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하나를 아주버님이 받기로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고졸인데다 가정 형편까지 가난했던 형님은 어쩔 수 없이 시모와 합가를 해서 살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하루 사이에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을 여러 번 보게 돼서 걱정을 했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래도 너는 걱정 안 해도 돼. 엄마가 친절해 보이지는 않아도 너는 엄마가 원하는 모든 조건에 부합하거든. 엄마가 너한테 형수님처럼 대하는 일은 없을 거야. 시모가 저한테는 형님한테 하듯이 하지 않는다고 해도 시모가 형님을 구박하는 모습을 보고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유 하나로 결혼을 파혼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결혼을 진행시켰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에 시모를 몇 번 더 만났는데 다행히도 처음 만난 날보다는 제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덕분에 걱정을 한시름 덜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네요.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시댁에서 가족끼리 모여 식사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밥상을 차리기 전까지 시모가 형님에게 딱히 별 말씀을 안 하길래 내 앞에서만큼은 시모가 형님을 구박하는 일은 없겠구나 했지만 제 예상은 보란듯이 빗나가 버렸습니다. 이래서 집에 들어오는 여자가 중요하다고. 성재, 너네 결혼식은 빈티가 안 나서 내가 친구들 앞에서 어깨가 절로 올라가더라. 밥 먹다 말고 앞뒤 말 다 잘라먹고 은근히 기분 나쁜 말을 내뱉은 시모의 말에 밥을 먹고 있던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젓가락질을 멈추고 시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발 시모가 내뱉은 말의 화살이 형님의 가슴에 꽂는 비수가 아니길 바랬습니다. 고졸집안은 딱 고졸집안답게 하객들도 누치해 보여서 결혼식이 눅눅하니 빈티나 보이던데 대졸집안은 대졸집안답게 하객들도 품격 있어 보이고 달라 보이더라. 그러니까 결혼식이 얼마나 화사해? 어머님, 지금 저희 결혼식이랑 서방님 결혼식 비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럼 내가 너네들 결혼식 말고 누구 결혼식을 이야기하겠니? 나는 너네 결혼식처럼 우리 성재 결혼식도 그럴까봐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뭐 결혼식장 스케일부터 다르긴 했지만 하객들도 너무 차이 나서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다. 결혼식도 결혼하는 사람에 따라 수준 차이가 난다는 걸. 결국 아주버님은 들고 있던 수저를 거침없이 밥상에 내려놓으며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적당히 좀 하시죠. 저희 결혼식이 뭐 어때서요? 저희 결혼식장, 성재 결혼식장이랑 크게 차이도 안 났고 이 사람 하객들이나 저희 쪽 하객들이나 수준 다 거기서 거기였어요. 왜 괜한 꼬투리 잡아서 사람 빈점을 상하게 해요? 너 반말 떨어지게 지금 엄마한테 화내는 거니? 나도 눈이 달려서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한 것뿐이야. 아주버님과 형님은 화가 많이 난 듯 했지만 제가 있어서 그런지 화를 참는 게 보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시모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가만히 있자 남편이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꾸 지은이랑 형수님 비교하면 우리 앞으로 엄마 보러 못 와. 엄마 이러라고 내가 결혼한 줄 알아. 그리고 엄마가 이러면 지은이가 형수님을 무슨 낯으로 보냐고. 우리 부부랑 형네 부부 사이에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제발 그만 좀 해. 불편해질 게 뭐가 있니? 너도 참 유난이다. 시모는 저를 쓱 보더니 그제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밥을 후딱 먹어치우고 얼른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시모는 후식까지 먹고 가라며 저를 붙잡아 두었습니다. 형님은 늘 그렇듯 밥 먹을 때 말고는 부엌대기 마냥 부엌에만 붙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안쓰러워 제가 형님을 도와드리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였어요. 예. 너는 그냥 가만히 여기 앉아 있어. 고학력자인 네가 왜 손에 물을 묻히니? 몸 안 쓰는 일 하려고 좋은 학교 간 거 아니야? 어머님, 집안이라는 거랑 학력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 왜 상관이 없어? 너도 너희 형님처럼 고졸이었으면 당연히 저 옆에 붙어서 일하라고 시켰겠지만 넌 안 그래도 돼. 네 형님 눈치 보여서 그런 거면 걱정하지 마로. 쟤는 저 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날도 결국 마무리는 시모와 아주버님의 싸움으로 끝이 났습니다. 시모 집에만 갔다 하면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고 형님에게 죄송스러운 마음만 쌓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저는 밖에서 따로 형님을 배웠어요. 저 때문에 괜히 형님이 고생이 많으시죠. 정말 죄송해요. 동서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동서 없을 때도 어머님 저만큼 하셨어. 그냥 지금 고학력자 며느리 맞아서 신나서 더 저러시는 거야. 저는 결혼 후 형님이 웃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다 시모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형님, 주제넘는 건 알지만 어머님이 학력에 집착하시고 그걸로 형님을 힘들게 하시면 지금이라도 학교에 들어가 보시는 건 어때요? 어머님이 잘못한 건 맞지만 어머님은 말로 해서 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그 생각을 내가 왜 안 해봤겠어. 어머님이 하도 저러시니까 지우 임신했을 때 대학 좀 가려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무슨 신보 때문인지 몰라도 어머님이 내가 보고 있던 책을 다 째지면서 자기가 벽에 똥칠할 때까지 붙어 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 있지. 그거 보고 나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니까. 시모는 형님이 고졸인 것도 마음에 안 들기도 했지만 그 핑계로 형님의 발목을 잡고 자기 옆에 평생 묶어두고 몸종처럼 써먹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동서도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지? 동서 시집 오기 전에 서방님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나 대신 어머님이랑 엄청 많이 싸웠어. 그래도 어머님은 안 변하시더라. 나도 어머님이 동서한테 졸업증명서 떼오라는 소리 듣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저도 그때 정말 놀랐어요. 제 길을 의심했다니까요. 여태 살면서 어머님처럼 심한 학벌주의자는 정말 처음 봤어요. 저와 형님의 심호흡담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시모가 형님을 괴롭히는 행위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형님의 아픈 마음을 공감해주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형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고 싶었죠. 형님, 앞으로 어머님 때문에 속상하고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어머님 같이 흉봐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생각해드릴게요. 그날 이후 형님은 시모에게 속상한 말을 들을 때마다 제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했습니다. 남의 하소연을 듣는 일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형님이 저한테 하는 하소연은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형님과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시댁에 방문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시모는 자기 대학 시절 이야기를 늘어놓으셨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나 때도 이화여대는 똑똑한 애들만 가는 곳이었어. 나는 대학 가기 전까지는 내가 제일로 똑똑한 줄 알았는데 대학에 가니까 나보다 똑똑한 애들이 널린 거야. 근데 웃기는 게 내가 그 날 고기는 애들 사이에서 총학생회장을 맡았다니까. 시모 같은 사람이 총학생회장을 맡았다고 하니 믿기지는 않았지만 입만 열면 저 소리를 하니 그게 시모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인가 싶어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총학생회장이면 어머님 학교에서 인기도 엄청 많으셨겠는데요. 저 학교 다닐 때 총학생회장은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토론도 잘하고 연설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인기 만점이었어요. 저런 학생은 졸업하고 뭐 하나 했는데 지금 정치판에 뛰어들었더라고요. 나도 졸업하고 땡땡전자에 바로 스카웃 됐어. 제발 자기 회사 와달라고 애원을 했었는데 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고 얘네 낳아서 키우느라 못 갔지 뭐야. 아휴. 시모는 남편과 아주버님 때문에 대기업에 가지 못했다면서 한껏 아쉬워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보이지 않게 두 귀를 막은 듯 했죠. 어머님, 영문과 졸업하셨다면서요? 그럼 영어 잘하시겠네요? 주말하면 잔소리지. 내가 장학금을 얼마나 많이 받은 줄 알아? 아마 우리나라에서 내 또래 중에 나보다 영어 더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아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쉬워. 애들이고 뭐고 그냥 공부 계속해서 교수나 하면서 살걸. 어머, 그럼 어머님, 저희랑 영어권으로 여행 가면 통역 좀 해주세요. 저런 성재 씨는 토익이나 토플 같은 영어만 할 줄 알았지. 회화는 영광이거든요. 그래, 통역은 걱정하지 마라. 영어로 대화하는 건 내가 너네보다 더 나을 거다. 기세등등하게 말하는 시모가 다른 의미로 참 귀여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시모는 종종 아주 기본적인 영어의 의미를 물어보시곤 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시모가 학교 졸업한 지도 오래됐고 공부에 손을 놓은 지도 오래됐으니 까먹으실 법도 하다고 생각하곤 신이 알려드렸거든요. 시모의 자랑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시모가 대뜸 제 옆에 앉아있는 형님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네 너는 우리가 하는 말 다 이해하니? 총학생회장이 뭔지는 알아? 저는 대학을 안 갔으니 대학 생활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죠, 어머님. 그래도 대충은 알아들어요. 그래, 내가 너 같은 밑바닥 인생을 이해 못하듯 너도 우리 인생을 이해 못하겠지. 넌 진짜 우리 첫째 만난 걸 복으로 알아야 돼. 우리 첫째 아니었으면 네 주제 어디에 이런 집안 넘볼 수나 있었겠니? 시모는 말을 끝내고 새침하게 고개를 휙 하고 돌렸지만 그곳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닭살이 돋을 만큼 소름이 돋아버린 저는 처음으로 시모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형님 무한하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형님이랑 우리 인생이 다르면 얼마나 다르다고요. 어머님도 그렇게 좋은 학교 나오셔도 형님처럼 집에서 가정주부 하셨잖아요. 가정주부가 다 같은 가정주부인 줄 아니? 너도 네 형님 인생 이해 못하면서 이해하는 척 위선 떨지 마로. 위선이라뇨. 사실 세상에 어머님처럼 고졸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어머님 대단하신 분인 거 알겠지만 어머님이 대단하다고 해서
형님 인생이 밑바닥인 건 아니에요. 너 뭐라고 했니? 너도 네 형님처럼 나한테 아웃당하고 싶어? 오냐오냐 해주니까 이게 아주 귀여울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시모는 당장이라도 저를 한 대 칠 기세였습니다. 옆에 아주버님과 남편, 그리고 형님이 시모를 뜯어 말려준 덕분에 시모는 숨만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시모가 방으로 들어가자 형님이 제게 고맙다며 말을 붙이더군요. 동서, 고마워. 동서가 그렇게 말하니까 어머님이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 아니에요. 저도 더 이상 보고만 있기 힘들었어요. 어머님도 본인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아셔야죠. 그래. 그래도 앞으로는 그러지 마. 어머님이 동서 괴롭히기 시작하시면 끝도 없을 거야. 시모는 저에게 화가 단단히 나셨는지 한동안 제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일주일에 한 번은 집에 들러서 밥 먹고 가라고 했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한두 달이 흐르고 저에 대한 화가 풀렸는지 시모가 밥을 먹으러 오라며 연락을 해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달달한 갈비찜을 해두신다면서 말이에요. 남편과 오랜만에 시댁으로 가보니 오늘 누구 생일인가 싶을 정도로 화려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보나마나 형님 혼자서 준비한 게 틀림없다는 생각에 괜히 형님에게 미안해졌습니다. 형님, 저녁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죠? 이렇게 준비하실 줄 알았으면 일찍 와서 저도 도울 걸 그랬어요. 제 말에 시모는 기분 나쁘다는 듯 틱틱거리며 말했습니다. 마음 쓴 건 난데 왜 몸만 쓴 네 형님한테 고맙다고 하니? 저는 시모의 말에는 굳이 대꾸하지 않고 그냥 살짝 웃어 보이고 말았습니다. 형님이 준비한 성대한 밥상 앞에서 오늘만큼은 제발 시모와 싸우는 일 없이 무사히 넘어가길 바라며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시모랑 싸운 후 오랜만에 본 거라 그런지 시모도 나름대로 자제를 하며 밥을 먹는 듯 했어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무사히 넘어가겠구나 했었지요. 그렇게 형님이 차려주신 밥을 다 먹고 제가 사온 과일들을 후식으로 먹고 있을 때였어요. 조카가 구구단을 배우기 시작했는지 남편 옆에 딱 붙어서 구구단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입으로 구구단을 외우는 게 얼마나 귀엽던지 어른들 모두 조카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5단까지만 외우고 이제 6단을 외우고 있다던 조카는 6단을 외우다 기억이 나지 않았는지 점점 하나씩 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마저도 귀여워 남편 조카에게서 눈을 못 떼고 있었는데 시모가 대뜸 자신의 손녀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너는 6단도 못 외워. 자기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더더욱 머리에 똥만 들었구나. 시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과 아주버님이 시모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을 이어나갔어요. 유전적으로 애들 머리는 자기 엄마 닮는다고 하더라.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아, 너네는 왜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난리들이야.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예, 내가 네 애한테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네가 나서니? 시모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형님이 너무 걱정됐던 제가 형님을 바라보았는데 형님은 두 주먹을 꽉 쥐고 몸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딸에게 그런 막말을 퍼부으니 형님도 참을 수 없는 듯 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형님의 떨리는 손을 잡자 시모가 그걸 보고 또 막말을 퍼부었어요. 뭘 그렇게 몸까지 하면서 화를 내니? 내가 틀린 말 했어. 그리고 네가 잘났으면 네 딸도 이런 소리 안 들었어. 어머님,
제가 아무리 못났어도 지우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어린애가 무슨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예, 내가 이러는 건 새발의 피야. 지우 초등학교 들어가면 엄마가 고졸이라고 얼마나 무실당하겠니? 지우는 앞으로 평생 너 때문에 욕먹고 살 거다. 어머님, 고졸이 범죄자예요?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아님 돈을 훔쳤어요? 고졸 부모가 무슨 죄라고 지우가 욕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지우, 어머님 손녀예요. 형님이 시모를 향해 악을 지르며 소리를 지르자 시모는 시끄럽다는 듯 두 귀를 막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입에서 탄식의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어쨌든 네 피 섞인 애 아니야. 그 피가 어디 가겠니? 아유, 난 네 피 섞인 네 새끼는 내 손주 취급하기도 싫어. 형님은 시모의 말을 듣더니 바로 시모에게 달려들어 시모의 머리채를 붙잡았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도 남편도 아주버님도 아무도 형님을 말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형님에게 머리를 붙잡힌 시모는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뒤이어 들리는 형님의 말에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고 말았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학력 위조한 거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고졸인 나보다 학력 위조해서 고졸인 사람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어머님 인생이 더 밑바닥이에요. 형님의 행동과 말들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형님에게 물었습니다. 형수님, 엄마가 학력 위조했다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님 때문에 지유 아빠랑 이혼하려고 이혼 준비하다가 알게 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이 너무 수상하더라고요. 이화여대 영문과 나와서 총학생회장까지 하셨다는 분이 과일이 영어로 뭔지도 모르는데 그럼 안 수상해요. 그래서 어머님 이름으로 졸업증명서 발급받으려고 해봤더니 지금까지 졸업한 사람 중에 어머님과 동일한 인물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은 그제서야 시모의 머리채를 놓아주었습니다. 시모는 그런 형님을 미치며 말했어요.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와서는. 내가 졸업한 지 오래돼서 조회가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어디서 헛소리야. 너 정말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 그래. 형님은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녹음된 음성 파일을 하나 틀어주었습니다. 형님의 휴대폰에서는 시모의 또래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걔는 여직 그러고 산다니. 말도 마라. 내가 이화여대 가서 아버지가 동네 현수막도 걸고 소 한 마리 잡아서 잔치까지 벌였거든. 걔가 그때부터 눈이 휙 돌았는지 나를 엄청 질투하더라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부잣집에 시집을 가니까 그것도 배가 아팠는지 어디 갈 때마다 자기 이화여대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녔어. 동생이 그러고 다니는 게 너무 걱정돼서 들킬 거짓말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걔는 그 소리도 듣기 싫었나 봐. 지우 아빠랑 서방님도 어머님이 이화여대생인 줄 알던데 어머님 결혼하실 때도 학력 속이시고 결혼하신 거예요? 그래. 지도 나 못지않게 돈 많은 집에 시집 갈 거라면서 이화여대생이라고 속이고 시집을 갔지 뭐니. 그러다 들키면 큰일 날까 봐 내가 제부한테 사실대로 다 말한다니까 그때 그러더라고. 평생 자기랑 연락하지 말고 살자고. 그래서 우리가 연 끊고 살게 된 거야. 그놈의 허언증 고쳐질 때도 됐는데 나이 먹고서도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런다니? 너네 시모 정신병원이라도 데리고 가봐라. 형님이 휴대폰을 내려놓는 순간에는 아주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어요. 그 정적을 깬 건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형수님, 미국 이모랑 통화하신 거예요? 네. 어머님 학력 위조를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미국에 계시는 이모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이랑 이모님이 연락 끊고 사는 이유도 어쩌면 이것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형님은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방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있다가 종이 한 장과 진가방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형님이 방에서 나오기 전까지도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형님이 방에서 나오자 시모는 형님이 또 무슨 짓을 할까 겁에 질린 표정으로 형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어머님 때문에 1년 전부터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뒀었어. 여기 당신 도장만 찍으면 되니까 당신 이혼 도장 찍으면 연락해. 나는 그동안 지우 데리고 나가 있을 거니까. 그리고 어머님, 앞으로는 저 볼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 말의 마지막으로 형님은 딸의 손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아주버님은 형님이 쥐어준 이혼 서류를 들고 시모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엄마,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만하라고 했죠. 엄마 계속 그러면 엄마가 더 힘들어질 거라고 제가 그랬죠. 제가 저렇게 나올 줄 누가 알았겠냐?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아무것도 못하고 살 줄 알았지. 제가 순이 언니한테까지 전화할 줄 누가 알았어.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지우 엄마 진짜 저대로 가버리면 저도 엄마 안 보고 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러고는 아주버님은 형님을 뒤쫓아 나갔습니다. 시모도 적잖게 당황했는지 얼빠진 채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시모를 위로할 상황이 아니었기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시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내뱉더군요. 엄마, 그러게 적당히 좀 하지 그랬어. 형이랑 나랑은 엄마가 학력 위조한 거 진작에 알고 있었어. 너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너네도 이모한테 전화해서 확인한 거니? 어떻게 몰라. 영문과라면서 아는 영어도 없고 대학 생활에 대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순 엉터리인데 그걸 누가 몰라. 그런데도 우리가 왜 모른 척하고 지낸 줄 알아? 그게 엄마의 하나밖에 없는 자존심인 것 같아서 그랬어. 형이랑 나랑은 엄마 자존심 지켜주려고 모르는 척한 거라고. 시모가 학력을 위조한 사실을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던 남편은 나름대로 시모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어서 모른 척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모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형수님한테 하는 행동들이 점점 심해져서 형이랑 나랑 상의까지 했어. 엄마가 학력 위조한 걸 가족들한테 밝힐지 말지 어떡할지. 형수님한테 사실대로 다 말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우린 엄마가 알아서 그만해주길 바라면서 말하지 않았던 거야. 근데 엄마는 귀엽고.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남편과 저는 인사도 없이 집에서 빠져나왔네요. 그 이후 시모가 어떻게 사는지 소식도 듣지 못한 채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갔어요. 저는 시모가 혼자 지내는 동안 많은 것들을 깨닫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모가 저희 부부와 아주버님네 부부를 소집하셨고 저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본 시모는 그동안 밥을 잘 챙겨 드시지 못했는지 여간 헬쑥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시모는 입을 떼기도 전에 눈물을 흘리시더니 용기를 낸 듯 어렵게 입을 열어 형님에게 사죄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애야,
내가 잘못했다. 너 집 나가고 내가 지금껏 살아온 지난날을 되돌아봤어. 시모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형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 한편에 있던 걱정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 내 아들이 이혼당하는 건 내가 지켜볼 수가 없어.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나 한 번만 용서해줘라. 어머님, 지금 지우 아빠 이혼남 만들기 싫어서 사과하시는 거예요? 아님, 정말 어머님이 잘못하신 걸 깨달으셔서 사과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정말 큰 죄를 지었고 몹쓸 짓을 했다. 그리고 지우한테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미쳐돌아서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어. 시모의 사과에 형님은 많은 고민에 빠진 듯 했습니다. 시모가 지금 당장은 형님에게 용서를 구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럴지도 모른다는 저의 생각과 형님의 생각이 일치하는 듯 했습니다. 형님이 더 이상 별다른 말은 하지 않고 고민을 하는 듯 하자 시모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땡땡동에 있는 아파트 세입자 곧 나간다고 하니까 집 싹 수리해서 너네가 들어가서 살아라. 내가 무슨 염치로 너네 보고 나랑 같이 살자고 하겠니? 그동안 나랑 같이 사느라 고생 많았고 미안했다. 형님은 시모에게 아파트를 받고 형님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시모를 보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아주버님과의 이혼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평생 시모 곁에서 고졸이라는 이유로 하녀같이 살던 형님이 시모에게서 해방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것만으로 마음이 풀리지 않는 듯 했어요. 시모가 학력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부터 형님이 이혼 서류를 던지고 집을 나가게 된 그 과정에서 오랜 시간 많은 상처를 받은 남편도 시모를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형님도 아주버님도 남편도 더 이상 시모를 찾아가지 않으니 시모를 챙길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생각에 저는 종종 시댁애들로 시모를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가까이에서 시모를 본 결과 자식들이 자신을 더 이상 찾지 않자 시모는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는 듯 보이더군요. 다행히 아주버님과 남편은 그래도 자식이라 그런지 금방 마음을 풀긴 했지만 형님은 쉽사리 시모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라 형님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행동이었습니다. 몇 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형님과 시모 사이는 많이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물론 형님 가슴속에 있는 상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지만요. 저는 시모를 통해 학벌주의자의 끝판왕을 봤기 때문에 제 아이 학벌에 대한 욕심이 전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처럼 공부를 좋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하기 싫다는 애를 억지로 시켜서까지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산후조리원 동기들과 다르게 제가 낳은 아이지만 아이 인생에 대한 선택권은 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아이들은 저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보람찬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모인 제가 의문한다면 저희 아이들도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하면서 살 수 있겠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은 학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귀한 시간 내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시간 내어 꼼꼼히 읽어보고 싶네요.